담백하고 깔끔했다. 야, 지금 위기다. 네. 급하다. 도와달라. 요걸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게임의 룰이다 보니까 이게 다수결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치하면 되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럴 때 잠깐 쉬어가는 것도 맞죠.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신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김부겸만 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심지 굳고 뿌리 깊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령 그분이 어떤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요. 순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간에 어디 나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제 오늘 정말 계속 쉽지가 않아가지고 저한테 과하게 물어보셔도 돼요. 어때요? 네, 과하게. 예, 안 나가실 수 있어요? 네. 친청이에요, 친명이에요? 저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는 본인이지 뭐 그 질문을 태어나기로는 친문으로 태어났고 네. 지금은 친명이 당연한 게 아닌가요? 대통령의 성공을 알겠습니다. 바라야 되니까. 네. 네. 그냥 한번 네. 싸움 걸어보고 싶었어요. 네. 자,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윤건영 의원님과 예. 함께 여쭤볼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담백하고 깔끔했다. 네. 통상의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 40분, 50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군더더기 빼고 야, 지금 위기다. 네. 급하다. 도와달라. 딱 요걸 집중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중간에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나름의 그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습니다. 들어오실 네, 네, 때 네. 오실 때 서서 입장하고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 또 이제 끝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또 얘기도 이렇게 좀 네, 하시고 네, 네. 그게 정상이죠, 사실. 원래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 코로나 지원금 할 때는 어쨌든 가구 수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부 다에게 똑같이 지급을 했었잖아요. 차별지등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할 때는 소득 하위 뭐 70%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원래 기조랑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원래 주장해왔던 거랑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할 거냐, 보편적이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거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어려운 층에만 집중할 거냐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번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봐요. 이번은 소위 말하는 전쟁 추경이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지역이 분명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분명하니까 그게 맞춰서 가는 게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그때는 전체가 광범위하다라면 조금 다른 결이다라고 봐요. 지금 어려운 것과 코로나 당시 어려운 것의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네, 네, 당연히 처방도 좀 달라야 된다. 네. 네. 대통령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저는 평가하시는 뭐 거고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혹시 어제 사진 주소 찍으셨어요? 찍으려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제가 네. 정개특위 회의가 있어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냥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출마하지 않는 사람도 사진 찍으면 효과가 있어요. 어디다 쓰세요? 맞네. 좋으니까 찍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개념이겠지. 뭐 꼭 굳이 출마와 연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출마랑 연결되던데요. 그건 이제 연출사지. 막. 연출사지. 요럴 때는 다른 의원분들은 좀 출마한 의원들에게 좀 양보하셔야 맞습니다. 되겠죠. 어제 뭐. 보시면 미묘한 그런 흐름이 있었을 텐데요. 네. 줄을 앞으로 쫙 뒤로 이제 막아섰는데 네. 출마자가 가면 이렇게 홍해 물결 갈리듯이 쫙 갈리면서 저분은 해드려라 이렇게. 그럼요. 우선순위가 들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급하다야 이러면서 그런 거. 자, 지금 그 정개특위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정개특위의 제일 큰 이슈가 그 뭐 소수정당의 뭐 중대 선거구 이렇게 이제 바꾸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선거구 획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예. 이제 4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리고 헌법 불합치 판결도 난 것도 있으니까 그걸 바꾸자라는 거고 크게는 정치개혁의 과제를 보면 중대 선거구제로 좀 확대하자. 왜냐하면 2인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는 비율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를 보면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가 4,100명 정도인데 예. 그 중에 490명이 투표하지 않고 그냥 출마만 해서 당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우리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일반 유권자도 예, 할 일이 투표 안 없고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선거 운동도 할 수가 없대요. 네. 그러면 공약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 그냥 출마했으니까 당선이 되는 사람이 5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아요? 네. 네, 쉽게 설명하면 한 지역구에 네. 2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을 뽑는데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명씩 내니까 다른 데서 내봐야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예 후보 출마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예 선거할 이유가 없죠. 공천 안 받으면 어차피 뭐 안 안 될 거고 되니까. 상대당이 또 아예 뭐 지지율이 없는 데는 해봐야 뭐 돈 만드니까. 네, 네. 왜냐하면 선거 공영제에 따라서 15% 미만은 또 10% 미만은 보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출마를 안 하다 보니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주민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공천 주는 맞습니다.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당에 잘한다. 이게 뭐 당이 잘한다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예, 예, 예. 보다 큰 대인 주민께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중대 선거구제 즉 선거구제를 3인에서 5인으로 만들자라는 게 저희 민주당 생각이거든요. 선거구를 대신 좀 크게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보 정당이나 군소 정당이 들어올 수 있는 룸도 생기고 네. 앞서 말했던 없던 경쟁도 생기니까 중대 선거구제로 만들자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 네. 지역구보다는 왜냐하면 아, 당들을 위해서. 그렇죠. 전문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가 용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지금 10%거든요. 지방 의원들은. 네. 근데 국회의원은 17%가 돼요. 비례대표 비중이. 그래서 이걸 좀 늘리자라고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국민의힘은 학업의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만 반대하는 거예요? 분포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야사당, 소위 말하는 군소정당은 아주 찬성하고. 강하게 네.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 당도 당연히 이건 하자라고 하고 그럼 있는데 못할 이유가 그걸 없잖아요.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누가요? 거죠. 제가 꼭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겠다. 하는 거죠. 민주당은 하고 야당들도 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안 한다 치고 야당 다 찬성이고. 네. 그런데 왜 못하죠? 왜 못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간사인데요. 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곳이 정개특위잖아요. 네. 정개특위는 이제까지 대부분 합의 처리를 기반으로 했어요. 여야에. 예, 여야가. 왜냐하면 게임의 룰이다 보니까 네. 룰을 다수결에 의해서 일방이 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꼭 해야 되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번 같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문제도 그와 유사한 거죠. 시간 끌면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민주당은 근데 진짜 다 찬성해? 아니면 민주당도 예를 들면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의원들은 좀 찬성하지만 예를 들어 지역색이 강한 곳들 그러니까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들은 이거 지금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하지만 예, 당 차원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자는 건 저희 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네. 뭐 당내 의원총회라든지 여러 공론회 장에서 그리고 대선이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도 발표된 바가 있어서요. 네. 이거는 뭐 전혀 예. 그럼 이건 언제 추진을 어떻게 하세요? 4월 1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초와 선거니까 예. 그 전에 한 2달 정도는 예.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보름 남았거든요. 막판 협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의 의지가 있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의 룰이다 보니까 이게 뭐 다수결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밀어붙이세요. 그냥 갈까요? 관행상 이거는 그렇게 룰과 관련해서는 예. 강행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 그런데 개인적 마음으로는 이건 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나 이 비례대표제 확대는 선거 제도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게임의 룰하고는 좀 다른 결이라서 저는 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심 더 뭐 반대해주길 바래. 그런 국민은. 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근데 되면 좋긴 좋은 거예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표도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되는 것들을 배제하고 보다 많은 정당이 참여해서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 부담을 덜고 비례로 활동할 수 있으니 저는 이 자체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국민들에게는.
네. 정치적 유불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가자라는 거죠. 네. 하여튼 요거는 설득을 계속해서 좀 아마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일정이 이렇게 여유롭진 않은 것 같다. 맞습니다. 이번 넘어가면 또 다음 총선이나 뭐 이렇게 또 가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랑은 좀 덜 관계가 있겠지만 그 선거구별로 인구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맞추는 과정이 원래 이제 정식 선거 한 1년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맞습니다. 선거구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직전에 한 2달 전, 3달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는 고질병인 것 같은데 고쳐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우선 정개특위 구성을 늦게 해요. 정당들이. 예. 좀 밀치게해서 1년 전부터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임박해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냥 막 놓치고 하는 게 많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정개특위 소위원장이시라 이제 요거 좀 여쭤봤고요. 당내 좀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네. 저는 안 나갑니다. 너무 고맙다 진짜. 나가지 마요. 네,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맙습니다. 안심이 좀 됩니다. 그 김관영 지사 네. 전격 제명 하셨죠? 아프죠. 예. 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죠. 아. 예. 그래서 저는 당의 지침 그리고 방침이 네. 빨랐다. 그리고 그 빠른 게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게 뭐 물론 이제 음모론적 시각 혹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뭐 의혹 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지 이게 금품살포로 만약에 제명이 된 거냐 네. 아니면 당내 또 여러 역학구도에 의해서 좀 제거가 된 거냐 이런 이제 의심을 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과한 의심이고요. 과한 의심이에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났잖아요. 우리 당의 최고위원 구성을 보시면 네. 당의 역학구도라는 게 일방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단시간에 났다라는 것 자체는 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건 그냥 초장에 싹을 자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너무 화면이 너무 네. 적나라하게 나와서 이제 전혀 쉴드는 불가능할 것 그럼요. 같은데 예. 근데 액수가 막 폭발적인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전재수 그 의원은 액수는 크고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출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사안의 중대성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특성이 문제가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명백한 거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않은 거의 것의 차이죠. 차이? 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관영 지사께서 좀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대립이라도 줘야지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럼 현행법 당연히 위반이고 어떻게 보면 구태 정치를 답습하신 거죠. 잘못한 거고 그건 아픈 거고 단호하게 끊어가는 게 맞고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추구도 아니라는 거고 그렇게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거라서 좀 영역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사안이 다르다. 네. 결이. 네. 이건 뭐 아직 당연히 법정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졌던 거니까. 네, 요거는 너무 잘 보였다는 게 좀 민망한 대목이긴 심지어 합니다. 저 얼마짜리인지도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네. 화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관영 지사는 전격 제명이 됐고 근데 본인은 나오겠다는 거죠? 네. 본인은 억울하시겠죠. 근데 저는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관행이고 라는 거에서 야 이게 뭐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여긴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매우 당선까지는 좀 유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이제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친 누구가 이제 들어가느냐 요거를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한 해석인 것 과한 같고요. 해석이고. 네. 그걸 어떻게 연출하고 어떻게 짜고 하겠습니까? 방송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인 걸로 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시 과하게 해석을 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계시는 네네. 거잖아요. 당과도 같은 노선인 거죠? 당도.
그렇죠. 대통령의 실용성이라는 것은 이미 뭐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분들도 아시고 언론인들도 아시는 거고 특유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소생적인 생각을 가지되 현실 상인의 감각을 유지해라라는 말씀인 것처럼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가치와 노선을 포기하자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가치와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보자.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은 국민 행복 아니냐, 국민 이익이다라는 기준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맥락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네. 전부터 이제 뭐 많이 나왔던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작가의 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대통령의 저는, 네. 독립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유시민 작가님은 전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네. 선수가 아니시잖아요, 유시민 작가님. 정치인이 아니다. 네, 정치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평론 심판이시잖아요. 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쓴소리도 하고 당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선수인 양 유시민 작가가 무슨 자기가 정치하겠다고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본인의 분석을 이야기한 거고 그럼 그것대로 옳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판단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걸 정치화 시켜서 보는 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더 왜곡시킨다라고 봐요. 당이 이제 이걸로 좀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진통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은 봉합이 된 상태예요. 봉합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봉합이 될 사안인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네. 해설자가 편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중립적인 해설을 할 수 있고 지사 선택은 그 해설을 듣는 국민의 몫이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는 우리 당에 쓴소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아닌 것처럼 본인이 판단하면 될 일인데 정치하는 선수들이 그걸 너무 왜곡하거나 네. 또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평론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축구로 따지자면 축구 이렇게 한 편파 중계를 했는데 거기에 축구 팬분들의 대다수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축구팀에 야 이 선수 갈아라 이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 저 선수는 집어넣어라라고 만약에 해서 또 팀은 그 말을 듣고 선수를 실제로 바꾼다거나 하면 이거는 그냥 평론만 했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우리 당에 대해서 그분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야 내가 이제 한번 출마해 볼게 이제 그동안 감춰져왔던 이제 내가 꿈을 펼칠 거야 네.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 노림이나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거는 저는 뭐 다들 동의하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 보시면 된다. 네. 그게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걸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 약간 이렇게 친문 세력들이 사실은 그것에 크게 뭐 타격을 받거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가 좀 공격적인 말을 했었잖아요. 뭐 대선 때 친문들이 하나도 안 도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게 입장 냈어요. 더 조금 상처로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상처라기보다는 차이가 송영길 선배님 저 아주 가까운 선배님이신데 선수시잖아요. 정치인이니까. 네, 현실 선수잖아요. 네.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선거를 앞에 두고 있으면 저는 덧셈 정치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진보개혁 진영이 이번 선거를 이기자. 우리가 가진 가치와 노선을 제대로 알리자라는 게 우선인 거지. 네. 너는 안 돼. 쟤도 안 돼. 이렇게 나누는 뺄셈 정치보다는 같이 가는 정치가 더 맞지 않냐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근데 그게 지금 시기이냐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지적은 근데 맞는 지적이긴 해요. 동의할 수 없죠. 그래요? 네. 친문 일부 뭐 정치인들이 굉장히 아주 비협조적이었다. 예. 그렇진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친노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게 그슬 올라가 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정치 검찰들의 그런 정말 잔인한 보복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정치 검찰의 수괴인 윤석열을 도왔다.
그건 정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들 정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 있을 수 없고 또 네. 실제로 2022년 대선 때 네. 저만 하더라도 제가 당직을 그때 처음 맡았던 것 같은데 정무실장이었어요. 그 후보. 열심히 뛰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본 사람들 예, 알죠. 열심히 했던 거고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공치사하고 나는 열심히 했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이라면 헌신적으로 하고 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당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이거 재보궐이 또 되게 주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사고 지역으로 선거하는 곳은 공천하지 말아라. 그게 원래 약속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뭐 군산 뭐 이런 데 그런 데죠. 좀 아프죠. 전 좀 아픈 지적이라고 봐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또 책임 정치에 맞고 선거를 임할 때 우리가 이건 정말 잘하겠다고 했던 지역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다시 재선거가 치러지는 거면 그런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또한 존중되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이제 네. 그 약속은 다시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하는 게, 취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당 차원에서 그건 소위 말해서 원인 무효시켰던 사안 아닌가요? 지난 계기를 통해서. 네. 아픕니다, 사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네. 가까이 있는 조국 그 대표가 어디를 나가면 승산이 좀 있다고 보세요? 나가야 되나요? 나가야. 저는 이거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출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가 네. 그럼 뭐 해요? 출마 안 하면? 정치하면 되죠. 더 길게 보고 예, 간다. 예, 이번 예. 텀이 아니고. 예. 이번 텀에는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정치라는 게 명분과 가치인데 이번에 출마할 지역의 명분과 가치를 충족하는 조국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치 않아 보여요. 그게 군산이든 어디든 간에 부산이든 어디든 안산이든 간에. 부산이든. 예, 안산이든 조국 대표의 목표는 다음 대선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충실한 대의와 가치,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럴 때 잠깐 쉬어가는 것도 맞죠. 정치가 뭐 매일 달려야 됩니까? 100m 달리기 할 때처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잠시 뭐 천천히 보는 것도 방법 근데 아니죠. 이제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뭐 2년 전, 1년 전보다 지금 당세가 많이 좀 위축돼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뭐 어떤 영향력도 별로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 역시도 뭐 굉장히 답보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니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그래도 뭔가 조국혁신당 아직 살아있다 이만큼 우리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만한 무대라고 본인들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당 차원의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겠죠. 네. 그게 조국 대표의 출마로 모아지고 있죠. 수렴되고 있죠. 근데 그게 전부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데 조국 혁신당의 가장 대표 상품이 조국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의 선택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는 선택이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 군산이냐, 뭐 광주냐, 네. 뭐 아니면 수도권 어디냐.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을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게 얻을 수 있는 길인가? 저라면 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의원님은 합당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합당을 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는 또 대선을 바라보는 사람일 테니 그 당내에서 또 강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활약을 할 수도 있겠군요.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온전히 조국 대표의 몫이죠. 네. 그걸 얼마나 잘 버텨내고 자기의 뭐랄까요 능력을 보여주느냐의 몫인 거죠.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의원분들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에요, 현재. 저는 호의적이라고 단언하거나 또는 네. 그렇게 규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차기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겁니다. 네.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정말 좋은 후보들이 많아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좋은 후보들이 많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조국당을 안음으로 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건 혹시 어떤 거 있죠? 장단이 있죠. 정치라는 게 좋은 것만 다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조국혁신당과 만약에 합당이라고 한다면 예. 소위 말해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성, 혁신성들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 반면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다 지향적인 중도 스펙트럼을 가지신 분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네네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과 함께 수순을 잘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여전히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는 더 크다고 판단하시니까 합당을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나 수순을 잘 만들어 갈 때. 플러스냐를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이 거의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지금 한 상태인데 그러게요. 이거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럼 선거는 뭐 누구라도 도와주시면 플러스죠. 홍준표 시장님하고 감정이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전혀 아닙니다.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순전히 인간적인 면 정 때문에. 아닌가요? 그 김부겸 전 총리랑 수십 년을 같이 와 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 야 이건 뭐 본인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을 떠나서 개인에 대한 평가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대구의 좀 보수 성향이 가지신 분들의 일단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김부겸 전 총리의 높은 지지율의 근간에는 네. 그런 흐름이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두 군데를 다 품에 안으면 너무 좋겠지만 부산과 대구 중에 한 곳을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면 어디가 더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엄마를 선택할래, 아빠를 선택할래와 같은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둘 다가 아주 당연히 중요하죠. 뭐 그러시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대구 같은 경우도 진짜 의미 만약에 의미 있죠. 정말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네. 의미 있죠. 엄마, 원래 아빠. 대구가 그렇게 뭐 여당 성향만이 있던 건 아니에요. 과거로 그래요? 따지면 그럼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을 그때로 따지면 가장 일제 시대는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니 왜냐하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나갈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미안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누군가 출마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거기서 막 울고 이러는 게 보고 있으면 진짜 고생길인가 보다 저기가. 그리고 실제로 투표하면 항상 어려운 지역이었으니까. 저는 뭐 방송에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김부겸 전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신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왜냐하면 김부겸만 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심지궂고 뿌리 깊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령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안고 봐줄 필요가 있는데 빨간 잠바 입어도 뭐 저는요. 뭐 빨간 잠바까지 입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빨간 잠바 입는 게 도움되는 국면은 그럼요. 아닙니다. 표가 안 되니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에는 안 들죠. 네네. 안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고민의 맥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구의 정서. 뭐 저거 민주당 사람이 할 짓이 맞아? 뭐 그럼요. 저 사람들 왜 만나? 이제 이런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해야 돼? 불만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자기가 안 해봤잖아요. 근데 김부겸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제가 가족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반대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힘든 길이다. 너무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니까. 네. 그리고 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일반인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자가 아닌 제 주변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아니 총리까지 했는데 대구시장을 왜 나가는 그쵸. 거야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짠하죠. 뭐가 좋은 거 네.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좀 본인 입장에서는 진짜 후배와 대구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간 거죠. 김부겸 전 총리가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뭐 핵심 지역이 참 많습니다만 뭐 대구도 그럴 수 있고 부산도 그럴 수 있고 뭐 서울 역시 그럴 수 있는데 제일 또 어디가 제일 중요하나 여쭤보면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하시겠죠? 아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안 가고요. 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동쪽입니다. 동쪽. 서울보다도 불경, 대구. 불경 대구 동쪽입니다. 동쪽. 네. 이번에 승산이 확실히 있다고 보시는 거고. 아닙니다. 쉽지 않죠. 어렵다고. 쉽지 않고 지금 뭐 부산도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고 경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들면 지는 거거든요. 네. 머리 쳐박고 네. 바닥으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농동치 않다고 봐요 저는.
결과값은. 네. 근데 요 관련 비유는 이거밖에 없나요? 아, 골프를 제가 안 치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데 골프 칠 때 고개 들면 진짜 큰일이 나나 봐요. 난 진짜 누가 머리를 치나 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고개를 들었어 다들. 왜냐하면 다른 비유 하나 좀 만드세요. 네. 선거 때 가장 이게 말이 돌잖아요. 네. 말이 도는데 감당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다 된 것처럼 한다 뭐 이런 정영진 네, 네. 진행자에 대해서 정말 잘생기고 네, 네. 정말 멋있어. 말도 네. 너무 잘해. 네, 팩트죠. 최고야. 네. 근데 싸가지가 없어. 아 싸가지가 이러면 중요하군요. 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 가. 이러면 가는 거예요. 아 싸가지 없다 네.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고개를 들지 말라는 말이 선거 때에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가버립니다. 싸가지가 중요하고 낮은 자세로 항상 네. 임해라. 알겠습니다. 고개 들지 않겠습니다. 예, 거기 푹 숙입니다 지금. 여튼 동쪽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당선자를 내느냐가 이번 선거의 가장 네. 중요한 미션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으셨죠? 뭐 나갈 뻔. 있잖아요. 네. 전 절대 안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 못 따주신 말 혹은 뭐 당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좀 덜 알려진 게 있다거나 뭐 주실 말씀 있을까요? 시간을 주시면 정개특위 관련해서 네.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방선거의 틀을 만드는 거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 추경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은 빚을 내는 추경이 아니거든요. 온전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그나마 일으켜서 법인세 많이 들어오고 거래세 많이 들어와서 빚 안 내고 하는 추경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중동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 의회나 기초단체장들은 직접 주민들이 뽑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출마하시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와, 어쩔 때는 진짜 이게 뭐 좀 너무 단편적이고 좀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와, 이 지방의회 기초단체장 이거 꼭 뽑아야 되나 생각이. DJ 선생님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신 뒤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30년.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 누군가가 돈을 줬거나 누군가가 돈을 받았거나요. 이게 진짜 저도 뭐 해야 되기는 하겠으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데 들어요. 이제 제가 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의회의 순기능, 지방자치의 순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자치구가 25개가 있습니다. 한 구당 대략 예산이 한 1조 가량 있습니다. 네. 그 1조의 예산을 아무도 그냥 감시하고 감독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쓰게 하는 것과 그리고 기초단체별로 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나서서 1조 원이 잘 쓰여졌는지 두 눈 부릅뜨고 여야 간에 감시하는 건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관료들에게 포획돼 가지고 관료들 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느냐 아주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걸 그냥 그런-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럼요. 1조라는 서울의 25개가 거의 비슷할 텐데요. 네. 그런 순기능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말씀처럼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끊어야 되는 건 있는 겁니다. 아니 그 뭐 서울은 어쨌든 뭐 여야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어떤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과연 그러면 같은 당 구청, 같은 당 시장, 같은 당의 뭐 군수 뭐 혹은 뭐 의원들이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고 그거를 잘 하나? 아니죠. 그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공히 반성해야 돼요. 예. 제가 대표적으로 광주나 대구는 민주당이 지금 30년 동안 지방 정부를 장악했잖아요. 네. 대구는 국민의힘이 30년 했잖아요. 네. 그럼 더 나아져야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한 당으로서 네, 야 네, 우리 네, 당한테 맡겨주면 네. 정말 잘할 거야라고 해서 30년을 했는데 못 해왔다는 게 현실적인 평가잖아요. 그거는 각 당이 특히 거대 정당들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잘대로 잘하신 건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늘리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좀 다른 당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 관련된 이야기 또 당내 이슈들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사 혹시 가실 일 없으시죠 지금은? 지역구를 지켜야죠. 어디 가면 그렇죠? 다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또 요즘 이사철에 또 집에 가전제품 새로 그럼요. 들이거나 아니면 정수기 같은 거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거 바꿀 때 그냥 대충 귀찮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비교원과 꼭 상담해 보시고 1670-2571번으로 전화하셔서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